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한 젊은 여성이 원인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마다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다. 그들은 두통약을 처방해주며 곧 진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두통약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 이제는 웬만큼 먹어서는 기별도 안 갔다. 그 여성은 지칠 대로 지쳤다. 마침내 탈진 상태에 빠져 직장도 포기한 채 몸져 누웠다. 시름시름 앓는 그녀를 보고 한 친구가 용하다는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의사는 빙긋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빨간 고통 덩어리가 머리통에 꽉 차 있군요. 그걸 가둬놓고 있으니 당연히 두통이 생기죠. 그러면서 눈을 감으라고 했다. 머리통이 지름 1m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시키는 대로 상상에 잠겼다. 그랬더니 정말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머리통 지름이 100m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그러면 머리통 지름이 1만 미터로 넓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완전히 밝아졌다. 이제 머리통이 우주만큼 활짝 열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잠시 후 눈을 뜨더니 외쳤다. 10년 묵은 고통이 머리 밖으로 날아갔어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스탠리 블록 박사는 나를 넓히면 넓힐수록 고통이 저절로 줄어드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치료할 때 탁자 위에 3개의 실험용 유리병을 놓는다. 하나는 60ml, 두 번째 유리병은 0.6L, 세 번째 유리병은 1.8L짜리다. 그런 다음 가장 작은 60ml 유리병에 빨간 잉크를 가득 채운다. 이 빨간색 잉크가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병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잉크를 60ml에서 물이 가득한 0.6L 유리병에 옮겨 붓는다.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이렇게 희석돼 버리네요. 고통이 10분의 1로 희석되지요?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통의 절대량은 일정하지만 고통을 담고 있는 용기가 10배로 넓어지면서 고통의 강도는 실제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블록 박사는 다시 빨간 잉크를 더 큰 유리병에 옮긴다.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줄어든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 열쇠다. 스탠리 블록 박사는 꽉 닫혔던 나를 열면 열수록 모든 고통이 저절로 치유된다고 말한다. 나를 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어릴 적 통증이 못 견딜 정도로 심해지면 개울가에 누워 개울물에 졸졸졸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통증이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지곤 했죠. 통증이 내 몸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파묻히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 몸이 열려있고 통증은 개울물을 따라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통증은 사라진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는
한 여성은 인생이 고역이었다. 손가락, 팔꿈치, 무릎 등의 관절이 염증으로 퉁퉁 부어올라 아팠다. 특히 새벽에는 통증이 극에 달했다. 하루에 겨우 2~3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다. 의사들은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졌다. 그러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촛불도 켜놓았다. 촛불을 끄고 나면 침대에 들어가 부드러운 시트나 이불이 발, 엉덩이, 등, 가슴 등에 닿는 촉감을 느껴보았다. 말하자면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고 주변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약이 필요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다. 새로운 약을 먹나 봐. 얼굴이 환해졌어. 한 달 후 그녀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약도 완전히 끊었다. 또 다른 여성은 딸아이를 데리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런데 도중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당장 집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당황한 그녀는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온 건물이 떠나갈 듯 울어대던 아이가 돌연 잠잠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딸아이가 하도 울어대기에 저는 너무나 끔찍해서 양손으로 제 귀를 틀어 막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귀를 누르고 있는 손바닥에서 맥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내리고 딸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울음소리가 끔찍하다 생각하지 않고 소리나는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의 얼굴이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 몸도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딸을 안아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들어 거울을 보게 했죠. 그 순간 딸은 즉각 울음을 멈췄어요. 이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 전부랍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끔찍하게 들리는 것은 나를 꽉 닫고 그 소리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머리는 터질 것만 같다. 하지만 나를 활짝 열고 아이가 왜 그토록 울어대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울음소리는 더는 끔찍하지 않다. 활짝 열린 나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몹시 짜증나는 일로 골치가 찌끈찌끈 아플 때 바깥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바람이 가랑잎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가? 나뭇잎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풀잎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꽉 닫혀있던 내가 열린다. 그러면서 내 속에 갇혀있던 짜증도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골치가 찌끈찌끈 아팠던 것은 내 속에 짜증을 가둬놓고 억눌렀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융은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의 약 3분의 1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인한 질환이다. 이들은
나는 갇혀 있다는 질환을 앓고 있다.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바로 비좁은 육신이다. 비좁은 육신을 벗어나면 나는 우주만큼 넓어진다.